일단 1번이 장원준 선수의 끝머리를 부진 휴식을 주면 안 되나였는데 이거 진짜 궁금해요. 사실 팬들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이게 장원준이라든가 이현승이라든가 조금 지금 1군에서 사실 본인 구위나 구속이 안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장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끝나고 또 FA가 달려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워낙 성적이 안 좋아도 조금 구단이나 감독님이 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장원준 선수가 뭐 못 던지더라도 두산이 1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불펜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장원준 선수가 항상 나올 때마다 최근 경기 뭐 2이닝만 던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장원준 선수가 일단 불펜 자청해서 갔어요. 자청이라는 거는 불펜을 가겠다 얘기했고 뭐 불펜 그렇다고 해서 전부 승리조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낼 타이밍이 상당히 힘들 거긴 같아요. 그래요. 진짜 낼 타이밍이 없어요. 뭐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뭐 1대 10으로 지는 경기가 나오기도 힘들고 리드를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시즌 들어갈 때부터 장원준, 유희관 선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태형 감독이 되게 냉정하고 선수 기용하고 내칠 때 보면 차가운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지난번에 본인이 감독 부인한 다음에 우승 2번 하고 한번 준우승했잖아요. 거기에 기여를 많이 했다. 예, 근데 그렇죠. 물론 뭐 본인 기준에 맞추는 거기다 보면 지난 3년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열심히 던지고 어쨌든 간에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힘들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촉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이 그런 보는 예. 진짜 그렇게 힘들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헌도랑 그리고 이제 애 때문에 쉽게 어쨌든 간에 무슨 뭐 이렇게 2군 내리고 어떻게 당장 전력에서 빼고 이거 쉽지 않고 그리고 이만큼 경력 있는 선수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돌아올 통로가 있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은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휴식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많이 쉬었어요. 2군 내려가서 장원준 선수가 근데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을 던지고 똑같이 예전처럼 슬라이드를 던지는데 예전에는 파울되고 스트라이크 던지고 헛스윙 됐던 볼이 맞아 나가는 거예요. 휴식 문제까지가 아니다. 예. 근데 휴식은 많이 뭐 지금 뭐 흡사한 거 아니잖아요. 올해는요. 예, 2군 가서도 경기 던지기 아니고 많이 쉬고 하고 올라왔는데 한 달, 2달 쉬어가지고 무슨 뭐 얼굴에 염증 가라는 듯이 무슨 뭐 달라지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단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차선책으로 일단 그렇게 보내놓은 건데 차선책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되게 애매한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장원준 선수 고액연봉자인 것도 맞고, 예, 그리고 이군간 뭐 좀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데 그런 걸 뭐 배려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단에서도 아니라 그건 막 혹시나 설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원준 선수는 마운드에서 큰 선수고, 예, 그거에서 두루두루 볼 때 김태형 감독이 예, 조금 이렇게 쉽게 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기하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예. 그러니까 좀 대우를 해준 볼 수 있겠네요. 마음까지 좀 헤아려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납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야, 이거 비선실세 아니야 이거? 예. 김태형 위에 장원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뭐 고양이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그리고 하여튼간에 저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위드홍님이 궁금하듯이 장원준 선수를 불펜에서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달았을 때 그 타이밍이 잘 안 떠올라요. 네, 그리고 아니 사실 이게 지금 패전조로 나와도 패전조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지. 패전조로 나와도 막 뭐 1대 7로 지고 있어서 패전조로 나왔어. 장원준이 여기서 막 또 5실점하면 결국엔 또 야수들도 더 지치고 패전조를 할 만한 구위도 지금 안 되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뭐 이번 주에 어쨌든 엔트리에 장원준 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김태형 감독이랑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강철 수석 겸 투수 코치가 투수를 쓰는데 장원준 선수를 어떻게 이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현승 선수도 좀 있어요, 사실. 이현승 선수도 은바페님 9개 선물 감사합니다. 9개 선물. 이현승 선수도 사실 최근에 정말 좋지 않아요. 그게 뭐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사실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팬들 입장에서. 예. 많이 던졌어요. 이영선 선수도 뭐 잘해줬잖아요, 처음에 와서. 나이가 사실 좀 있다 보니까. FA 계약도 했고. 사실 이현승 선수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팬들은 1군에서 통할 구위와 구속이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나올 때마다 사실 막고 있고 자완 원포인트로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 때문에 1군에 계속 있는 건가요? 아, 이현승 선수요? 네, 이현승 선수 같은 경우도. 이현승 선수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현승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현승 선수 내리고 다른 선수를 누구를 올려가지고 또 그건 또, 그 2군에 팜까지 가게 돼요, 팜까지. 예. 근데 그 투수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2군에서. 이게 사실 이현승 선수라든가 장원 선수를 내리고 올릴 만한 자완 투수가 없네요. 사실 두산의 지금 1군 불펜 중에 자완은 함덕주밖에 없거든요. 함덕주의 이현호 최근에. 거기다가 사실 이제 자완이 한 명이 더 올라와주면 되게 좋은데 자완 투수가 진짜 생각나는 게 뭐 진짜 뭐 장민희 이 정도? 장민희 선수가 별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1군에서 뭐 박치국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마운드도 화수분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군의 자원이 투수는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KBO 리그 전체 문제예요. 리그 전반의 문제 진짜. 그러니까 좀 심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없다고 투수가 하는데 없다. 뭐 지금 언제적 양현종, 언제적 김광현.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년 전에 리그 에이스였던 그 국가대표였던 그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에이스니까. 그 당시에 신인왕이었던 또 이용찬 선수가 지금 맞아요. 어쨌든 간에 토종 선발 중에 가장 좋은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나 엑센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좀 던지는데 사실은 잘 던지고 상당히 좋은 선발이긴 하지만 예전에 봤던 우리 진짜 그 대표팀에서 에이스를 뛸만한 그런 자원은 안 나오잖아요. 10년 더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거의 10년 됐죠. 유현진 이후로 없으니까. 2군에 보면은 그런 자원이 안 나오고 사실 뭐 베이징 세달에서 최근 1, 2년 사이에 들어온 선수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뭐 그런 선수 중에 뭐 그 넥센의 그 최원태? 아니 그 신인 선수 중에 그런 선수 문제가 있었죠. 네네네 있었죠. 최근에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 그런 선수가 이제 그 상당히 뭐 어쨌든 간에 큰 뭐 기대를 받고 그렇죠. 기대를 받고 계약금도 정말 크게 받고 그래서 큰 그릇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할지하고 뭐 저기로 강백호 선수도 올스타전에서 봤었지만 공 좋잖아요. 아니 투구 폼도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타자로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연습을 따로 안 했을 텐데 투구 폼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깔끔해. 투수를 안 쓰는 게 아깝죠. 진짜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저 선수 갖다 은바페님 하면은 어느 팀이든 1, 2년 하면 마무리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좀 뭐 혹시는 뭐 진짜 타자로 해서 뭐 대단하게 이승엽 선수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뭐 김재환 선수 지금의 김재환 예를 들어 그 정도 그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투수로 하는 게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더라고. 이게 연습을 하나도 안 하다가 그날 나와서 던진 거예요. 근데 150을 찍고 막. 그리고 제구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몸쪽 승부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진짜 소질 있는 선수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런 저기예요. 지금 뭐 양참석, 최춘영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서해일은 경찰청 가서 우타로 전향했어. 그래? 그래요? 우타전이야? 그 실제로 저는 라이브로는 못 보니까. 아니 진짜 팬들 많이 하시네. 진짜 이게 두산 팬들이 엄청난. 취재에서 제가 기사를 쓸게요. 막 많이 소스를 주시네요 저한테. 제가 공부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김대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1군에서 통할 제구력이 아직 안 된대요. 제구력이 약간 구속은 뭐 150 가까이 찍힐 수 있는데 제구가 안 돼서 특히나 본인도 약간 타자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내곰탱이 1982님 정진호 감사합니다. 김대한은 그래서 약간 야구로 그 우익수나 뭐 외야수로 가는 것 같아. 기자님하고 옹님하고 야구한다고요? 스크린 야구 한번 뜨시죠. 스크린 야구 시즌 끝나고 한번 팬분들하고 해서 한번 뜨시죠. 한번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자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쵸. 광백호 원래 뭐 근데 사실 야잘잘의 피가 흐른다고 고등학교 때 1팽을 받은 선수들은 다 투수의 4번 타자예요. 대부분에 그랬어요. 이대호 선수도 투수의 4번 타자였고 뭐 유현진 선수도 동산고 4번 타자의 투수였고 맞습니다. 다 원래 그냥 1팩 하는 선수들은 선발 투수의 4번 타자 뜁니다 정말. 맞습니다. 유현진 선수 방망이 잘 치잖아요. 그쵸. 방망이 좋죠.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투수로 나와서 치는데요. 예, 투수가 나올 때. 다 잘 치는 선수인데 대부분 이제 선택을 어떤 뭐 그쵸, 그쵸. NC 나성범 선수나 이제 네, 그쵸. 그런 거죠. 뭐. 예. 그렇죠. 자, 이제 얘기를 해봤고 2번 유희관 선수의 반가운 반등 과연 지속적일까?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로 할 거 대신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3번 허경민, 김재호, 오재원의 커리어 하이 느낌. 현장의 분위기는 와, 근데 이 선수들 왜 이렇게 잘 치네 갑자기? 이게 뭐 잘 치는 비결 물어보면 사실 별 얘기를 안 해요. 아, 별 얘기. 근데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두산 선수들이 센 게 대부분 선수 반짝하다가 올라갔다 하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짝. 네. 근데 이게 점점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특히 허경민 선수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 느껴지죠. 네. 그리고 1번 타자 문제를 허경민 맞아요. 선수가 해결했어요. 예, 역대 진짜 몇 년 동안 알아온 문제인데 사실은 해결을 한 게 상당히 크고 김재현 선수는 뭐 잔부상이 많아서 올라갔는데 상당히 좀 요새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하는 거 보면은 예? 심신이 그렇고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재원 선수예요. 오재원 선수가 아마 뭐 두산 팀 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역대 두산 베어스 이루수 중에 최고 성적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 지금 개인 커리어 OPS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재원 선수가 홈런을 몰아치면서 옵스가 0.9를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이 안 돼요. 예. 이루수에서 0.9 정도면 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보셨구나. 예. 네, 저도 그거를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는 약간 OPS 약간 그보다는 약간 예. 떨어지고 등등. 0.86, 87 그 정도 되고 맞습니다. 허경민도 그 정도 돼요. 예, 근데 예전에 뭐 안경현 선수라든가 네. 아주 오비어스 초창기 때 김강수 그래가지고 많았는데 역대 이루수 중에 어쨌든 두산 베어스 역대 이루수 중에 최고 기록이 올 시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간역에서 오재원 미국 가서 배운 건 다소영 거 다시 자기 폼이라던데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김재호 선수는 원래 예전부터도 장타력이 있었어요. 뜬금포. 김재호 선수가 손목 힘이 좋아서인지 장타력이 있었는데 사실 허경민 선수와 오재원 선수는 잡아당기면 대부분 땅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경민하고 오재원은 확실히 예전에 오재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레벨 스윙이었어요. 눈마팬님 어서 오시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오재원 선수와 허경민 선수의 그 타격 각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예전이었으면 땅볼 될 만한 타구들이 맞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외야로 뻗어나가고 홈런이 가더라고요. 팔로스로가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좋은 데다가 팔로스로를 이렇게 크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보는 선수들이 잘하는 그 무리에 있으면 집단에 있으면 어쨌든 보고 배우는 게 있는데 뭐 김지한 선수, 박건우 선수 등등 해가지고 이제 멀리 치는 선수들이 그 두산 선수들이 그 멀리 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을 내요. 그렇죠. 손목이 안 좋은 거랑 손목 힘이 좋은 거랑은 다르죠, 유정. 예, 박건우 선수도 초반에 그렇게 멀리 안 나간다고 타구가 홈런이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장타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3할 치면서 그걸 매번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홈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거죠. 유동님 지난 주말에 오재원, 허경민 이런 폭염 때문에 호흡이 안 돼서 교체되었는데 이럴 때는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폭염에 장사 있나요? 뭐 그냥 에어컨에 예. 선수들 보면 이게 얼음팩 올리고 있잖아요. 머리에. 맞습니다. 이게 떡아웃이 망고전이 오재원 요새 뭐 신문 요새 기사로도 많이 보시겠지만 사진 보면 그 고속도로에서 하는 뭐 코끼리 에어컨이라.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2대씩 나요. 그래가지고 구단마다 보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거기 얼굴 들이대고 있고 막 그런데 떡아웃은 상당히 덥죠. 더운데 그 뒤에 사실 라카 들어가면 시원하죠. 라카 시원. 거기까지 경기 중에 갈 수는 없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탈진이에요 그냥. 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해서 최근에 요새는 그래서 뭐 경기 전에 훈련도 시간도 줄고 아예 안 하고 자유훈련하고 뭐 올해 이제 차가운 데 가서 쉬라 그러고 지난 주말에는 김태형 감독 원정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3루 떡아웃, LG 떡아웃 뒤에 원정 라카룸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3루 떡아웃 뒤에. 거기 시원하거든요. 시원. 예, 그러니까 거길로 이제 기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김태형 감독이. 예. 그래가지고 센스가 또. 예, 그 어쨌든 간에 김태형 감독도 더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하겐다즈를 또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아니 두산 LG전 때 그 두산과 LG 더그아웃이 잡혔는데 LG 더그아웃에서 그 코끼리 에어컨이 있는데 그 앞에 라뱅이 있더라. 선수들을 씌워줘야 되는데 경기하는 본인이 딱 이렇게 하고 막 에어컨을 쓰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정작
해야 되는 선수들의 에어컨을 못 쐬고 있더라고. 아, 그거 보면서 조금 슬펐어. 가서 얘기해줘야겠다. 잡혔다고. 응? 이 코치 화면에 잡혔어. 왜 에어컨 독점하고 있어? 그러고. 아 웃겨. 그뭐두 대 정도 나오면 사실 그 앞에서 그 에어컨은 앞으로 가야 이제 네 맞아요. 바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거리 있으면은 거의 못 느끼는 건데 사실은 좀 뭐 그랬었구나. 얘기해줘야겠다. 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체 밸런스 회복된 오제일.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제일 하체 밸런스는 잡았다. 네. 근데 과연 이분의 상체 밸런스까지는 언제 잡힐까? 언제 이분은 회복이 될까? 언제 수비만 잘하는 지명수비 1루 오제일이 아니라 그동안 이 잠실에서 20 중반대 홈런을 쳤던 오제일로 돌아올 것인가? 하여튼 간에 저는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두산의 수원 경기였어요. 네네. 그때 오제일 선수가 대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날 1군에 올라와가지고 두 타석에 들어섰는데 하나가 희생 플라이, 하나 안타 쳤어요. 그쵸. 근데 정말 오랜만에 스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다들 올라왔구나. 올라왔구나. 네, 하고 하루 이틀 뒤에 저도 기사를 씁니다. 오제일에 달렸다. 근데 이 얘기를 김태형 감독이 했어요. 오제일이 하는 것 따라 후방이 반슬라이크의 포지션 네. 등 조스윙 뭐 등등 맞아요. 오제일이 살아나면 다 결정이 난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보니까 그 안타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이고야 제일아. 2타석, 3타석 정도밖에 뭐 많이 안 들어섰긴 했지만 지금 그 뭔가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타석 들어가서 안 되기 시작하면 그 고비를 넘고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7월 지금 중순 넘어가 7월 말로 가잖아요. 오제일하고 박건우가 작년에는 7월에 올라왔거든요. 같이. 근데 박건우는 이제 올라왔는데 오제일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아 이제 오제일 선수한테 올 시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창하지만 올 시즌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올 시즌이 많지 않다. 반슬라이크 선수가 어쨌든 변수지만 그렇죠. 오제일 선수가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이면은 네. 어쨌든 간에 그 베스트를 두산 베어스 한국 시리즈 나가서 쓸 수 있는 멤버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타석 하나가 지금의 타석의 10배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루수를 반슬라이크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루수로 반슬라이크. 고정시켜서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큰 경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익수를 뭐 조승 선수 조승이라든지 뭐 정준호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우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카드로 김인태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올라올 수 있죠. 예. 근데 김인태 선수가 근데 뭐 어쨌든 김인태 선수 생각보다 자주 다치네요. 예. 그러게요. 예. 김인태 선수 약간 인저리 프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수빈 선수도 제대하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제일 선수는 약간 한 번 더 눈을 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김지한 선수라든가 오제일 같은 거포형 타자들은 사실 잡아당기는 스윙이 기본이잖아요. 예. 뭐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스윙하면서 잡아당기는. 근데 김지한 선수는 정말 타격이 엄청 업그레이드됐다고 느낀 게 밀어쳐서 넘기는 홈런도 진짜 많아졌어요. 바깥쪽에 눈을 떴다고 저는 봤는데 오제일은 아직까지는 바깥쪽 대처가 너무 안 들어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조금 오제일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오제일이 나왔을 때 바깥쪽 존이 상당히 넓어요. 사실 본인은 더 그렇게 느낄 거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지명도가 떨어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본인한테 좀 판정이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또 커지거든요. 그게. 예. 오제일 선수를 했을 때 약간 바깥쪽 존이 커지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바깥쪽이 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직구라든지 떨어지는 공에 자기가 배트를 언제 나가야 될지 막 감을 막 이게 타석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중계하는 와중에도 얘가 바깥쪽을 투수가 계속 던지면 와 이게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막 스윙이 보여요. 그게 멘탈이에요. 네.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뭐 오제일 선수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팀 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자기가 중심이 자기 페이스를 타격을 못 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쳐야 되냐 말아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좋은 스윙하기 힘들죠. 자기 스윙 가져가기가.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힘들어진 시즌이에요. 네, 많이 몰렸고 이거를 반등을 해야 되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 하면서 그게 거의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글쎄 오제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좀 몇 경기 더 보고 8월 지나면서 이제 김태형 감독으로서는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슬라이크 선수가 1군에 올라오는 시기랑 맞물려서 아마 올 시즌 이렇게 가야겠다 거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슬라이크와. 자, 5번은 반슬라이크의 현장 분위기 앞으로의 느낌은인데요. 뭐
반슬라이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예. 뭐 아직까지 느낌이 좋지는 않은데 노력을 하고 있다니.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반슬라이크까지 안 되면은 정말 이게 뭐 1년 내내 파레디스랑 반슬라이크랑 뭐 진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해가지고 뭐 정말 기록적인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라리 올라갔다 뽑지 내려갔다. 말고 그냥 그 돈으로. 아니 그냥 뭐 근데 사실 반슬라이크가 지금 오재일이 타순에 없거든요. 예. 없어도 사실 지금 역대급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유지혁, 오재원, 뭐 최주환도 다 1루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슬라이크 선수가 가세를 하고 못 치기도 했지만 그 6경기에서 두산이 2승 4패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슬라이크 오고 나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팀이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네, 왜냐하면 그쵸. 표본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뭐 동기부여 이런 약간 거에서 그런 했을까 거, 이런 그쵸.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산이 살아났어요. 아 맞아요. 그 반슬라이가 있을 때 뭐 1승 2패고 1승 2패 막 이러다가 반슬라이가 내려가니까 5연승. 2승 4패 뭐, 예. 연승하면서 이제 지난 잘했죠. 5승 1패를 한 거예요. 반슬라이크 나간 다음에 5승 1패를 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렇죠. 연승했죠. 그렇죠. 연승했나? 예. 약간 토템 느낌도 있고 예, 약간 아주. 뭔가 꼬여. 약간 이번 시즌 뭐 두산은 용병 타자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반슬라이크도 어쨌건 반슬라이크 오재일 둘 다 살아나야지 가을 야구를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살아낼 것 같고. 자, 이군 퓨처스 얘기 질문이었어요. 잘 던지고 있는 강동현, 허준혁 2군에서 굉장히 잘 던지고 있죠. 근데 윤명준 선수는 지금 한 거의 2달간 등판이 없어요. 이 선수들 소식은 좀 어떨까요? 윤명준 선수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 선수 다 지금 이제 그 군복무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체 군복무준. 윤명준 선수는 좀 그 팔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어깨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깨가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지난 5월 이후에 지금 뭐 공을 못 잡는 걸로 알고 있고. 공을 아예 못 잡고 예, 5월 이후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그건 지금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와, 진짜 강정기 최대 피해자다. 심지어 수술까지 했잖아요. 이 윤명준 선수가 진짜. 강정기라면 그때인가요? 그죠. 시옷 이응 시옷. 예. 그때 진짜 윤부리데이 매일 나온다고. 에브리데이에 윤명준을 섞어 윤부리데이 뭐 진짜 애니콜 이런 별명이 다 붙었거든요. 뭐 진짜 지금의 뭐 김승혜 선수의 뭐 2배 정도 역할을 진짜 지고 있을 때도 윤명준, 동점일 때도 윤명준, 이기고 있을 때도 윤명준 진짜. 네, 어쨌든 간에 안경 잘 닦으시는 감독님. 그러니까요. 다들 윤명준 선수가 제대하고 바로 도움될 줄 알았는데 와, 이게 너무 혹사의 여파가 심하네요. 진짜 윤명준 선수. 하여튼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명준 선수는 이게 뭐 제대해서 던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렇고 그 허준혁 선수는 뭐 던지고는 있는데 과연 공 빠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허준혁 허준혁도. 선수가 그 1군에 있을 때 역할이 대체 선발로 나와서 좀 잘 던지고 이런 네, 그쵸. 쪽이었거든요. 롱릴리프나 대체 그래가지고 선발. 뭐 왼손 셋업맨이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과연 지금 1군 투수진에서 그런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지금 포메이션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쓰임새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이건 또. 다들 팬들은 허준혁이 오면 그나마 2연승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2연승 선수를 내리기가 쉽지 비슷한 않아요. 스타일이죠. 비슷한 예, 스타일.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비지닝을 예. 먹어주는, 혹시나 자아불펜이 닿아야 네. 소모했을 때 나오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동현 선수는 2군에서 잘하고 있더라도 자리가 없어. 우한 투수가 워낙 많아. 이영하, 뭐 김강률. 그러니까 홍삼삼 선수가 되게 애매하구나. 강동현이 홍삼삼을 밀어낼 수도 있겠고. 강동현 선수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위력적이고 좀 더 네. 정확한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 2군에서 통하는데 이제 1군에서 통하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다르죠. 정말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드웨어 좋고 그러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팔스윙 같은 거에 좀 시원스러운 같은 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와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쨌든 그 김강률 선수가 조금 잠재력 있을 때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7번.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트레이드 마감일이 7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기아는 마감일에 우승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김세현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사실상 작년 우승을 굉장히 쉽게 가져갔거든요. 시즌 중에도 뭐 4대4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 뭐 진짜 이명기 선수라든가 김민식 선수라든가 본인의 부족한 포지션을 확실히 채웠는데, 혹시 지금 모든 팀들이 불펜을 구하고 있어요.
두산도 사실 뭐 자완 불펜이 있으면 좋으니까 두산 소식은 조금 들려오는 건 없을까요? 트레이드 카드가? 아니 뭐 소문이 있는데 두산한테는 많이 달래는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다 달래? 하고 뭐 그렇고 두산이 사실은 지난해 기아는 잘했지만 불안한 구석이 많았던 팀이었고 올해 두산은 좀 다르죠. 사실 두산이 필요한 거는 야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그쵸. 누굴 주고 야수의 현 전력을 데리고 오겠어요? 이건 아닐 테니까. 투수 불펜 예를 들어서 뭐 불펜 투수라든가 이런 투수인데 다른 팀에 그런 자원이 있느냐? 이럴 때 좀 트레이드가 뭐 얘기는 오가더라도 좀 성사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 같아요. 당장은. 아닙니다. 풍은 뭐예요? 기자님 시그니처 풍선 약간 이게 풍선인데 시그니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두산은 트레이드 필요 없음 그나마 KT. 제가 말했지만 진짜 두산은 사실 어느 선수가 오면 좀 그런 선수 좀 찍어놓는 선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뭐 트레이드 선수 이런 선수도 있나요? 저 아까 전에 야자타임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1위는 두산이고 2위부터 살짝 아이고 모래번님 기자님 풍선으로 이게 나중에 만들어줄게. 기자님 이미지가 들어가게. 안승호, 승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모래번님 주한등님 감사합니다. 2위부터 4위까지 특히나 또 승부를 하고 있는 팀은 사실 트레이드에 안 응할 거고 5위권을 또 도전하고 있는 뭐 롯데, 기아, 넥센도 트레이드에 사실 안 응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넥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트레이드 시장에서 사실 셀러 역할을 해야 하는데 1년에 사건들도 있어서 좀 닫았고 김재훈 저런 선수예요 사실은. 김재훈은 근데 또 오한이고 너무 코어야. 김재훈 빼면 뭐 KT 불펜이 없어. 근데 그런 부분이죠. 주한팀님 감사합니다. 머리머님. 진짜 힘들어요. 진짜 팔만한 팀은 그리고 NC랑 KT뿐인데. NC도 불펜이 상당히 하고 좀 젊은 투수가 있어. 불펜이 좋은 투수가 많았는데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고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데려오는 위험 요소가 있고 젊은 투수들이 있는데 과연 뭐 자완 좋은 선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구모 선수 구창모라든가. 구창모. 그렇죠. 좋죠. 정말 좋죠. 웬만해서 안 주겠죠. 그렇죠. 진짜 안 주겠죠. 어쨌건 선발로 2년째 기회를 주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팀들의 기조가 되게 트레이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모든 팀들의 기조가 사실 FA를 사는 것보다는 약간 그 육성으로 돌아섰어요. 맞습니다. 두산은 원래 육성이었고 하나도 육성으로 돌아섰고 NC도 육성으로 돌아섰고 삼성은 뭐 진짜 그 모기업이 바뀌면서 육성으로 돌아섰고 LG도 또 감독님이 바뀌고 하면서 육성, 약간 FA S급만 사고 육성으로 돌아섰고 대부분이 약간 리빌딩, 약간 장기적으로 잘 돼가는 그런 걸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그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겨울이 또 오잖아요. FA 시장 오는데 그렇죠. 정말 S급이 집중되거나 뭐 준처급 이런 선수는 상당히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더 FA 제도가 지금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FA 제도는 되게 그렇죠. 보상 제도가 그거는 뭐 매년 지적된 문제지만 올 시즌 보면은 S급 데려간 뭐 김현수 선수와 LG 뭐 등 해가지고 제외하고는 상당히 큰 효과를 못 봤어요. 못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도 강민호 효과 못 보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7, 80억이면서 80억대, 9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렇죠. 엄청 크죠. 80억대가 지금 S급이 아닌 수준이 됐어요. 오히려 이제 S급은 100억 넘어가요. 이대호 선수가 150억을 기록하면서 뭐 최영우도 100억을 찍었고 김현수는 110억 이렇게 찍면서 이제 S급의 기준은 약간 100억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 최영우, 올해 그렇죠. 김현수 뭐 등등 해가지고 팀이 바뀌려면 이 정도는 맞아요. 팀을 바꿔줄 수 있는 급의 선수 진짜. 이런 정도. 근데 사실 양의지 선수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신선한 의견인데 원포인트로 KT 홍성용 선수 별로인가요? 홍성용 선수가 정말 폼도 특이하고 약간 그 공을 숨기는 디셉션도 뛰어나잖아요. 근데 좀 홍성용은 나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KT에서도 뭔가 막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홍성용 선수 잘 써먹더라고요. 요새. 되게 잘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호잉 하나 전에 보니까 호잉 전담으로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야, 홍성용 카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홍성용에 비슷한 거를 그냥 뭐 장민익 붙여주면 장민익 뭔가 KT도 홍성용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부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홍성용보다 조금 어린 긁어볼 만한 투수나 뭐 이런 선수들을 주면은 트레이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하여튼간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두산은 글쎄요. 이게 최근에 작년에 최재원 선수 주고 이제 그죠. 신성현 데려오고 신성현 됐고 이 정도인데
웬만해서는 네. 예, 예. 물론 뭐 백업 중에 한 명은 뭐 누가 달라 그러겠죠. 네네네. 예, 작년 작년 노현씨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8번 타팀 얘기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워낙 기자님께서 예. 올해 야구를 보셨고 타구단도 많이 담당하셨고 하니까 김기태 감독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두산 팬이지만 정말 궁금해요. 김기태 감독 이게 얘기를 해보면요 네.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아이디어가 예 이런 거 아니냐고 해석을 좀 이렇게 개성 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선수 기용이라든가 이게 좀 좀 약간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 네네. 그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기도 하고 좀 안 될 때는 또 이제 뉴스가 많이 되죠. 예, 네. 그런 거고 저는 보니까 기아 올해 이제 어쨌든 간에 기대에 못 미치니까 김기태 네. 감독 어쨌든 간에 뭐 해가지고 뭐 좀 힘든 시즌인데 보면은 저는 그래도 김기태 감독이 지난해 기아 우승이 기아 우승하고 3년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3년 예, 계약 그리고 첫 해야. 기아는 이야구를 2년을 더 봐야 돼, 올해 끝나고도. 나름대로 그래도 소신 있고 개성 있는 감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게 점점 감독들이 지금 대동소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뭔가 비슷해요. 예, 뭐 어떤 감독을 꼽기는 힘들지만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짜는 라인업에 상식적으로 그냥 선발진에 선수들한테 뭐 그냥 적당한 거리에 뭐 이런데 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야구 감독이면은 뭐 김기태 감독처럼 특이한 경우도 있고 또 뭐 김경문 감독 좀 네, 그쵸, 다른 그쵸.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뭐 예전에 김희식 감독 같은 경우 믿음의 야구 엄청난 카리스마로 사실은 그냥 휘어잡고 예, 근데 믿어버리는. 김태형 감독 아까 그 얘기 꺼낸 게 뭔가 타이틀을 걸면 뭘까 김태형 감독. 근데 이기는 야구라는 게 밖에 딱 안 떠올라요. 이기는 야구. 그래서 뭔가 더 한꺼풀 더 해서 뭔가 조금 리더십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부각하고 조금 싶은데. 야구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정확히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사실 그쵸. 그게 이제 어쨌든 두산 야구 핵심일 테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이고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감독들이 상당히 좀 뭐 언론에 예민해지고 이런 분들이 뭐 사실 감독들 욕안 먹는 감독 없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해서 지금 진짜 거의 거기서 거기 감독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재밌습니다. 예. 네.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맞습니다. 야구인 것 근데 같아요. 하여튼 간에 뭐 공부 많이 해요. 김기태 감독 하시는 보면은 막 뭐 그렇게 하는데 표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야구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기아는 지난해 했던 선수들이 절반은 망가져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 작년에 근데 다른 거 여러분들 없어요. 기아가 다 잘 된 해였어. 작년에 올 시즌에 뭐 우리 두산이 오재원, 허경민, 김재원 다 커하잖아.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기아는 다 커였어, 다 커. 120% 야구했어요. 네. 120%요. 예. 김선빈도 예. 커와, 안치홍도 커와, 최영우도 이적해서 그러니까, 커와, 뭐 예. 김민식도 와가지고 주전 먹었지, 뭐 이명기도 다시 사실 SK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트레이드 시킨 건데 다시 원래대로 자기 평균대로 올라갔지. 솔직히 기자들도 심한 거 많잖아요. 그게 예. 로컬 머니님께서 어그로성 기사라는 게 이제 막 저기죠. 사실 그 나쁜 기사를 했었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 느끼게 이게 기자 그 제목 워딩 자체가 약간 클릭을 유도하게 만드는 제목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예. 김기태 감독 얘기를. 네, 김기태 감독 얘기를 예. 사실 그런 게 있죠. 최영호 선수의 인터뷰도 육절못이라고 나왔잖아요. 6경기 그게- 절대 못 따라잡아. 예, 그게 평가하기 쉽지가 그쵸.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기사 얘기라. 예. 근데 조금 아니다 싶은 기사가 저도 보기에 있어요. 예, 그거는 예. 좀 각자의 뭐 언론사와 기자의 그 가치관의 예, 그리고 차이인 거니까 다른 거니까. 가끔 보면 제목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예, 이상한 것도 내용은 있고. 다른데 왜 이런 제목을 달았나 싶을 정도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좀 뭐 계속 쓰면 저도 이제 뭐 좀 이렇게 그 독자들이 싫어하는 기사를 썼었겠죠 언젠가. 근데 그런 기사가 자꾸만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건 좀 자제하고 예, 싶어요. 예, 지양해야죠. 예. 그런 식의. 그쵸. 어렵습니다. 그런 거. 자, 이제 9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을 생각하면 사실 이번 시즌 LG와 하나가 이렇게 잘하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특히나 양팀 다 지금 감독이 교체되면서 리빌딩을 선언하는 해였기 때문에 예. 리빌딩만 잘 돼도 건강 야구를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LG랑 하나가 리빌딩과 더불어서 성적까지 잡고 있어요. 혹시 LG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약간
그동안 LG가 정말 타격이 안 됐던 이유는 서영빈 타격 코치의 영향이 좀 크다. 약간 LG의 그 똥공기에 서영빈 타격 코치 라인이 있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나눠져 있는 약간 파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았는데 LG로 류중일 감독님이 새로 오신 분이 완전 오고 그러면서 서영빈 타격 코치님도 해설로 빠지고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게 그 감독이랑 선수단이랑 궁합이 있는데 궁합에 류중일 감독하고 LG 선수라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류중일 감독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게 우리 감독 좋아 이게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아서 그 선수들이 감독을 잘 따르면은 팀이 뭉쳐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이 그 2011년에 LG 방송 같네 갑자기. 2011년에 그 유중일 감독이 이제 감독 부임한 다음에 뭐 5회 연속 그 한국실 맞아요. 바로 부임하자마자. 근데 그 고참들하고 중고치 선수가 상당히 그 본인을 믿는다는 느낌을 주면서 근데 김기태 감독 믿음하고 좀 달라요 또 이게. 근데 좀 편안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타선 고정부터 이제 뭐 드러난 건 그런데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고 그게 김현수 선수 온 게 어쨌든 간에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분 뭐 그냥 기록으로 나타나지만 용병 투수 둘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좋죠. 그게 크죠. 소사 윌슨이 어마어마하게 뭐 사실 린드블럼 포렌코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LG는 그게 좋죠. 잠깐만. 뭐 타격도 궁합이 있어요. 했는데 서영빈 코치도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맞았던 것 같고 그게 그 선수들의 성장기랑 어떻게 적당히 맞물린 것 같은데 현대야구의 트렌드는 사실 발사각을 높이는 건데 서영빈 코치님은 아직까지도 해설하실 때 레벨 스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재원 선수 홈런 치고 감독님 배는 왜 때린 건가요? 혹시 이거는 물어보신 적 없죠? 약간 이성열 선수가 비슷한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비슷할 거예요. 그 오재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오재원 선수 지난번에 그 올스타전에서 차렷 뭐 이런 것도 있고 꼰대 퍼포먼스 했잖아요. 아니 그게 심지어 이대호가 1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날 뭐 보니까 이대호 선수 인터뷰까지 했는데 아마 이게 부들부들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대호가 1루에 있는데 꼰대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올스타전 와서 화낼 수도 없고 이거 무슨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오재원 선수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오재원 선수를 되게 주장으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막판에 큰 경기 앞두고 바꾸기도 했고 그랬죠. 맞아. 김재환 선수였는데 이제 오재원 선수로 바뀌었죠. 김재환 선수가 좀 부상으로 내려왔다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걱정하지 마 이런 거군요 감독한테. 근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대범하네요. 여기까지 진짜 오늘 야자타임 갔다 와서 야밤야스를 10시로 조금 늦췄는데 불구하고 지금 11시 39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막 한두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오재원 스타일이 선수뿐 아니라 주전으로서도 꼭 필요해요. 맞아요. 오재원 선수가 더가운 리더 역할을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카름에서 상당히 역할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이 이제 그 많다 치고 뭐 홈런 치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그 팀 내나 이제 야구 관계자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저 선수 리더십이 있냐? 뭐 너무 야구는 잘하는데 개인주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오재원 선수가 상당히 야구 잘하면서도 잘 챙기는. 자기 야구를 상당히 뭐 그냥 뭐 미국 같이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열정이 있으면서도 그 팀워크랑 팀 퍼스트 케미를 만드는데 정말 절묘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쨌든 간에 가치 높은 김재호 선수는 사실 약간 개인주의적이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돌아가신다고? 쉬실 땐 뭐 하면서 지내시나요, 기자님? 누가 쉴 때요? 기자님. 기자님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저기예요. 쉴 때는 아이들하고 노는데 아이들이 전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쉬는 날도 야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안 보면 직업병 진짜. 안 보면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뭐 두산 경기를 이렇게 보고 이게 사실은 중독이라 그리고 또 안 보게 되면은 다음 날 뭐 뭘 써야 돼 발제를 해야 되고 뭐 그 현장 나가서 질문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맞아. 경기 안 보고 질문을 못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보는 게 싫은데 단 하나는 경기장에서 보는 그 야구 보는 거보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저희 와이프랑 딴 데 갔을 때 혼자 딱 누워가지고 야구 볼 때 제일 재밌어요. 수박 하나 딱 먹으면서. 여기 핵심은 여러분들 와이프랑 애기들이 딴 데 가고 기자님 혼자서 누워서 야구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 웃겨. 애기들은 야구 좋아해요? 어디 편이? 야구 좋아해요. 예.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요. 이게 그 야구를 뭐 아주 요즘도 봐야 되는데 한 명은 두산 팬이고 한 명은 LG 팬입니다. 서울이니까 확실히 예. 이게 서울 연고팀을 제가 두산 경기도 데리고 LG 경기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다른 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근데 아빠는 두산 담당이라 지금. 야 그게 진짜 그럴 것 같아. 막 내가 LG 팬인데 애기들이 두산을 좋아하고 내가 두산 팬인데 애기가 LG 좋아 그러면 야구가 진짜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이 기자가 상당히 야구 팬들 보시기는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자리에서 그렇죠. 팬들이 매일 들어가서 뭐 기자실에서 야구 실컷 보고 선수랑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 기사를 써야 되고 일하면서 보는 야구는 사실 덜 재밌어요. 그쵸. 긴장을 해야 되고 요 포인트를 봐야 되고 머릿속을 계속 돌리는데 그 팬 입장이 돼가지고 가서 보면 재밌고 저도 가끔씩 이제 그 티켓을 사가지고 그 1루 쪽이나 3루 쪽 가서 경기를 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아이들 데리고 그럴 때 뭐 자주는 못하지만 그때 야구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일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진짜 티켓을 구매해서 정말 즐기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기자실에서 이제 그 기사를 하나 써놓고 3회쯤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경기 화면을 보면서 그 사실 기록하다 살짝 멈추고 잠깐 나가서 그 두산 응원석을 싹 갔다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응원석 한번 가시지 않는데 바로 갔었어. 가지고 가면은 그 오래는 못 있고 다시 와서 이제 그 뭐 기록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다른 팀 경기도 봐야 되니까 근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뭐야 쉬는 시간으로 소풍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한 8시쯤 이럴 때 아주 마감이 급하진 않고 그럴 때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면 막 관중들 응원하고 그러면 막 뒤에 막 이렇게 하면 야 저렇게 저 재미 야구 보지 그러고 이제 뭐 너무 이제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1번 서현숙, 2번 이낙연. 1번이신가요? 2번이신가요? 치어리즈? 아니 얼굴은 대체인데 1번 서현숙, 2번 이낙연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진짜로 매치를 잘 못 시켜요. 좀. 그래요? 서현숙은 단발, 이낙연은 긴 머리. 그 참 1번이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선 가니까 제 치어리더 보는 걸로 알고 있는 거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들 이 질문을 위해 치어리더 그 응원석을 유도를 하셨죠. 근데 그 두산 치어리더 분들이 이게 화면에 중간에 나오잖아요. 기자실을 보는데 상당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두산 치어리더 분들이. 그리고 뭐 응원 중간중간에 하고 무슨 뭐 맥주 막 이제 막 빨대로 빨아먹고 뭐 하는데 그거 재밌어요. 뭐 막 많이 웃어요. 기자실에 있다가. 아이고 여러분들 진짜 오늘도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아재 취향은 단발이라고? 와 이걸 아재로 먹는다고? 멋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 바뀌면 다음에 가서 얘기하고 실례했습니다. 얘기할게요. 기자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정석님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 더위가 좀 한동안 지속될 텐데 하면 이제 가을 야구도 가까이 올 테고 분명히 뭐 두산은 뭐 가을 야구 마지막 경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뭐 그때까지 더 재미있는 얘기하고 좀 궁금한 거 많이 풀고 저도 공부 많이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직접 얼굴을 팬분들은 다 보지 못하는데 같이 앉아서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시간 된 것 같고 하여튼 저도 재밌는 장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야구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안승호 기자님과 위동의 야밤야설 두산 베어스를 물드는 밤 6화 마치겠고요. 7화는 다음 달로 넘어가서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야구 쉬는 월요일까지 이거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바이.